시간을 정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씨를 뿌릴 때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규칙성, 삶의 규칙성이나 스케줄을 알아내려니까 무한한 흐름을 내 멋대로 구분한 거예요. 네? 구분한 거라고요. 그렇죠? 자, 구분법 중에 제일 쉬운 구분법이 뭐예요? 이분법이죠. 끝과 끝 가는 거. 그렇죠? 제일 더울 때를 불은 뜨겁잖아. 화라고 해요. 네? 제일 추울 때는 손 떨리는 거 봐.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제일 추울 때를 어두우면 춥잖아, 그지? 밝을 때는 어두울 때가 춥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수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을 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본질을 분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법, 가장 단순 무식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어떤 두 종류? 네? 뭐라고? 생물학적 사회적.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생물학적인 놈, 그러니까 본능적인 놈과 이성적인 놈?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좋은 놈과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좋은 분과 나쁜 놈들. 여자에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여자? 내 여자, 남의 여자. 아, 웃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음식에 뭐가 있어요? 아니,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고 뭐 떠나서 당신들이 열을 봐봐. 맛있는 거 먹을래? 먹을 수 있는 거 먹을래? 아무거나 다 먹지. 예, 그래도 죽는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없는 거. 똑같은 밀이 있어도 아직 도정도 거치지 않은 밀은 못 먹어요. 잘못 먹으면 풀떡 올라 이 사람들아. 식중독으로 간다고. 약간 쉬면서 이것도 뭐 안과가 들었냐 안 되냐 지랄이고 최소한 배워서 빠는 놔야 처먹을 거 아니야. 이거를 그냥 밀가루 물 말아서라도 먹을 수 있는 거과 먹을 수 없는 거. 이것이 구분돼요. 그러면 이 구분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먹었을 때 심이 부족한 거 먹었을 때 심이 불만인 거, 그 다음에 또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거, 먹었을 때 소화가 덜 되는 거, 또 잘 되는 것 중에서는 많이 잘 되는 거, 덜 잘 되는 거, 극단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살균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들 제 사고방식 그대로 쫓아오세요. 명리학을 볼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먹을 수 있는 걸 가렸으면 얼마만큼 맛있는 걸 먹느냐 나중에가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적인 삶이 더 유리한 놈인지 생물학적인 삶이 더 유리한 놈인지를 가리고 나서 이 친구가 사회경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에 얼마나 고급한지 나중에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두 가지 뭐라고? 자, 음악에서 가장 치열한 거 두 가지는 뭐야? 제일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그쵸? 일단 이렇게 가려졌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제일 추울 때와 제일 더울 때가 가려졌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는 제일 추운 게 뭔지도 알았고 어느 정도 추운지 알았고 제일 더운 게 어느 정도 더운지 알았단 말이야. 그치? 인정해 안 인정해?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 가장 견딜만 할 때.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견디기 힘들지. 가장 견딜만 할 때. 그 온도가 가장 적당할 때. 중간이 생겨 안 생겨요? 중간이. 이렇게 중간이 생길 자, 이렇게 중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죠?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했어. 응? 이게 3단계로 구분했어요. 이거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봤다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을 때. 그 다음에 밝고 어두움이 가장 희끄무리할 때. 딱 구분했어. 3단계야. 그치? 내가 가장 밝은 건 뭐야? 밝고 환하고 좋지? 그게 뭐야? 천당. 가장 어두운 건 뭐야? 춥고 어둡고 무섭지? 너 지옥. 그럼 인간은 어디 있어? 이거 술도 관찰하고 있잖아. 잘하면 천으로 가고 나쁜 짓하면 어디로 가? 지옥을 하지. 이게 뭐야? 천지인 삼재지. 천지인 삼재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안 돼? 자, 여기가 천 밝고 얘가 천 어두운 됐지? 인간은 가운데 살잖아. 땅에서 두 발 끼고 살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말을 잘 들으면 죽어서 어디로 가? 이렇게 가는 거고 하늘은 졸라 안 들으면 어디로 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천을 살피고 지를 딛고 하늘의 뜻에 거역되지 않게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천지인 삼재 논리예요.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도 생각하나? 어? 그래서 사주에 나봐봐. 사주를 보면 사주 8자가 청간 4자, 지지 4자, 천재 있지? 의심하 사람 어딨어? 사람 어딨어? 지장간에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장간을 뭐라고 불러? 인원? 용사지신. 사람이 자 써가지고 원 인간이 근원적으로 용사 쓰는 거. 그래서 천간은 화를 뜻할 때 병이지만 지지로 내려오면 오도 되고 사도 명하잖아. 하지만 오화를 뜯어보면 병, 기, 정. 하늘의 기운이 섞여가지고 사람이 쓸 수 있게 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천, 지, 간지로 이루어지지만 지에 팔면 하늘의 기운이 맺혀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캐서 쓰는 게 인간이잖아. 그래서 인원용사지지. 천지인 삼재가 구현된 게 사주 8자라니까. 이게 간지론이고. 자, 처음 듣는 사람 들어봐. 처음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아니 처음 들었어. 근데 왜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어서? 나중에 복습해서 나중에 죽는다? 내 장담하지만 선생님이 들었을 리가 없어. 이걸 들었을 리가 없어. 왜? 너무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니까. 이게 천지인 삼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슷할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 새벽 4, 5시. 그러니까 한여름, 한겨울 말고, 그러니까 봄, 가을 정도에 새벽 4, 5시. 어두운데 밝아오지. 저녁 4, 5시. 밝은데 어두워지지. 자, 광도나 조도로만 따지면 비슷한 밝기인데 비슷하잖아. 어둡고 밝은 게 섞여 있는 게 비슷한데 한쪽은 어두워가고 한쪽은 밝아져 가지.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고 나니까 여기서 애매한 거야 이게. 밝기와 온도가 비슷한데 하나는 추워져 가고 하나는 더워져 가고 하나는 밝아져 가고 하나는 어두워져 가지. 그래서 한 번은 머리 쓴 거야. 우리 선조들, 인류들이 정말 철학적이고 너무너무 대단해. 이러고 살아도 되는데. 그치? 요 시대가 내가 보기엔 딱 신석기 시대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돌도끼 하나 들고 뭔가 쫓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 아주 행복하게.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가장 밝을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를 구분하고 가장 적당할 때, 견디기 쉬울 때를 결정하고 나니까 또 구분법이 생겼어. 뭐였지? 추워져 갈 때, 어두워져 갈 때, 밝아져 갈 때, 더워져 갈 때. 네? 그렇잖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더운데 추워져 갈 때는 계절적으로 언제야? 여기가 당연히 가장 더울 때가 여름이잖아요. 예? 가장 추울 때가 겨울이고, 예? 가장 더울 때에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을 때가 뭐야? 가을. 가장 추울 때에서 가장 점점 더워져 가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불러? 봄. 자, 가장 더울 때를 화로 놨고 가장 추울 때를 수로 놨잖아. 그러면 나머지 두 개에도 어떤 기호를 붙이고 싶잖아. 근데 그때는 문자도 없고 논리적인 철학적인 책도 없고 하니까 자연에서 우리 인간이 자연에서 보고 느낀 대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가장 극렬한 변화는 싹이 나는 거야.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가을은 한참 자란 목들이 죽어나고 꺾고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꺾고 잘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기운을 살기라고 해가지고 응? 그래서 사계절이 하나의 우주의 순리란 기운이 지구가 멀어졌다 가까워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웠다 해서 생긴 차고 더운 것을 가까워서 더운 것을 여름이라고 하고 멀어져서 추운 것을 겨울이라고 하고 가까워져 가는 것을 봄이라고 하고 멀어져 가는 것을 가을이라고 이렇게 타원형만 그렸을 뿐인데 지구에서는 인간들이 멀어져 가네 가까워져 가네 하나 가지고
네 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냥 함수적인 구분이죠. 제일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더워져 갈 때, 추워져 갈 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쵸? 물론 얼만큼 더워져 가냐 세미를 나누지만 근원적인 역이란 말이에요. 요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동서남북이 나오죠. 남극이 남쪽으로 가면 더워지지, 북쪽으로 가면 추워지지. 동쪽은 추운 데서, 동은 봄을 상징하잖아. 추운 데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 금은 추워지잖아. 남에서 북으로 가는 방향, 방위가 생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추워지는 쪽으로는 북쪽이라고 하고 더워지는 쪽을 남이라고 하고 북에서 남으로 오는 것을 동이라고 하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것을 서쪽이라고 이름 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전후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보편적인, 누구라도 농경민족이라면 사계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목민보다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에는 뿌리를 걷어야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고 겨울에는 살아남아야 되는 농경민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누가 와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끔 대표적인 기호를 붙인 게 목, 화, 금, 수예요. 자, 그럼 하나 질문 드릴게요. 목화, 금수는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구분이죠. 네. 일례에 대한 구분이잖아. 네. 그 다음에 하나의 기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어떠한 양이다, 음이다. 양에서 음으로 간다, 음에서 양으로 간다라는 과정을 상징하는 기호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사주를 보고 오행론을 사주를 해석을 할 때 갑이다, 을이다를 갖다가 양목, 을목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목으로 보고 태어난 계절이 가을의 목이면 이 목은 무조건 자라는 것이 정지된 상태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네? 금이 정지시키는 거예요? 지가 정지한 거예요. 가을이 되면 금이 와서 때려 죽인 거예요. 지가 알아서 목에 성장하는 기만큼 줄어든 만큼 금의 균으로 옮겨간 거예요. 대립적인 시각에서 보면 금이 목을 죽이기 때문에 성장을 멈춘 건데, 하나의 기가 진화한다고 돈다고 보면 금이 꼭 목을 안 때려도 가을이 되면 목은 자신의 기를 금한테 넘긴 거죠. 자,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목은 사주 8자 중에 금의 기운이 강해야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근데 가을에 태어난 목이 사주에 월지의 금밖에 없고 목기만 중중하면 이 목은 가을에 태어난 목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강했다고 좋아할래요, 말래요? 아까 그 사주 해, 유, 축축, 을, 신, 정. 가을에 태어난 신금이 강하고 토가 아무리 많아도 뿌리는 하나밖에 없어도 신강살강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오행을 각자 독립된 물질로 보면은 얘가 멈추려면 얘가 와서 작동을 해줘야 되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식 음영은 하나죠. 이거는 단계일 뿐이죠. 그러니 각각의 오행은 그 계절에 맞게 스스로 해야 될 단계를 인지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죠. 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죠.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서양에 오원설론이 있어요. 예? 동양에 오행론이 있다면 행.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원설론이라고 하죠. 릭배성 감독의 그 제5원설이라는 아주 걸작이 역 같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릭배성 감독의 영화를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가끔 똘끼를 부려. 그러니까 미친 짓을 돈질을 하고 싶었나 봐. 그죠? 그게 제5원설인데 그 누구야? 그 여주인공이 누구였죠? 안나 요요비치인가? 예? 아, 밀라 요요비치지. 그 여자 의사만 없으면 내가 커버리려고 했어. 아, 진짜. 밀라 요요비치는 잔다르크 밀라 요요비치하고 그 제용생 밀라 요요비치 같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여튼 5가지의 물질로 이해하니까 5원소론이에요. 근데 동양은 윤회론,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가기 때문에 5원소론이 아니라 5행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붙는 행자가, 자, 원소의 원자는 무슨 문자예요? 무슨 원자예요, 선생님? 으뜸 원자입니다. 소자는. 본디 소자. 본디? 가장 본질적인 거, 그 뜻이죠. 자, 그러면 5행론의 행은요. 행자가 무슨 행자예요? 네, 행자 무슨 행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오 원소가 우리가 오행론의 오는 오 원소라는 오가 다른 거죠. 가는 거죠. 그것 자체가 5개의 단계를 상징하는 거지 각자의 물질적인 강론으로서의 오행을 받아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가슴에 손 들어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봤어요? 오행론 하면서 행으로 봤어요? 원소로 봤어요? 네, 거기서 반성하시면 돼요. 거기부터 각을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맨날 오행론 하면서 하는 짓을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질문. 아우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음양하고 오행론은 한번 해서 진 빠져. 자, 우리는 오행론을 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 제가 오행론을 했어요? 사행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오행을 배웠잖아. 하나 어디 간겨? 그럼 하나 어디 간겨? 지금 한 뭐가 빠졌어? 어이, 오래 했지만? 발전은 없는. 오발.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8. 아유, 한참 어려. 잠깐 말라도 돼. 그러니까 오발, 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오행론을 구성한 게 목과 토금지였어요. 목은 뭐였어요, 선생님?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 그치? 화는 양, 금은 화에서 수로 가는 거. 수는 그냥 자, 오행론을 구성해 토가 빠져 있죠. 사행은 각 특징이 있죠. 화는 뭐야? 양기요. 수는 뭐야? 음기요. 목은 뭐야? 음에서 양으로 가는 기운이요. 가는 기운이요. 금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기운. 다 개성이 있죠. 맡은 분야가 있고 같은 특색이 있고 맡은 단계가 분명하죠. 그죠? 여기서 하나만. 그러면 얘네들의 단계를 구분해줘야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겠죠. 경계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네? 토가 되겠죠. 자, 우선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토는 금과 목을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토예요? 화와 수를 싸우지 않게 해서 있는 토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 경계석일까요? 만약에 각 단계를 물질론적으로 이해하면 싸우지 않게 뛰어놓는 물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음양론에서 배웠듯이 이 각 단계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기운이 움직이는 단계일 뿐이죠. 즉 싸움을 말려야 될 만큼의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의미는 없죠. 그렇죠? 단계로서 의미만 있죠. 그러면 토는 그 단계를 구분하는 단순 뭐가 돼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야, 여기서부터는 목이야, 토야라는 경계석으로 작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만약에 토가 싸움을 말린다라고 본다면 토의 기운은 물질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중화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단순히 경계석이라면 경계석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경계석이죠. 없어요. 그냥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배우는 동양의 오행론은 개성이 분명한 사행과 아무 생각 없는 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양기는 하나의 기운은 양으로만 충만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양의 기운을 소멸해서 목으로 옮겨가고, 네? 그렇잖아요. 금으로 옮겨가고, 다시 금이 수로 옮겨가는 성장 소멸의 법칙을 거치죠. 양기만 보면 양이 가장 성했을 때, 양이 점점 소멸해갈 때, 양이 완전히 죽어서 음기가 주인일 때, 응? 그렇죠? 완전 소멸했을 때. 하지만 겨자씨만큼 조금만 남은 기운이 다시 음기에서 양기로 전환될 때, 그래서 돌면서 생장 소멸의 법칙을 거치죠. 목도 그러할 것이고, 수도 그러할 것이고, 화도 그러하죠. 근데 경계석은 태어나서 죽을 일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경계석이 태어나서 죽어도 되죠? 아니죠? 그래, 안 그래. 못 참아. 뭐 베를린 장벽이야? 쌓았다가 허무는 달이 분명하고 생장 그게 있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목화 금수는 생장소멸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토는 생장소멸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생장소멸이 있는 사행과 그것이 없는 아무 느낌과 개성이 없는 토를 이 그래프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은 화의 기운을 변하죠. 화는 금의 기운을 변하죠. 금은
수의 기운을 변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양에서 사행으로 바뀐 걸 봤지만 과정을 봤죠. 토가 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경계 속으로 있는 거지. 이 단계로 순환적인 단계론으로서에는 토가 있을 자리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음양오행론에 처음 입문하는 기초분들을 위하여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초등판이겠어요? 대학 고등판이겠어요? 에? 인정합시다. 초등판이지? 이거 존나 외워가지고 사주 풀려고 좀 들이대는 거지? 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오행론은 동양의 음양오행론은 음양의 단계별인 사행과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 속으로서의 토의 오행론이에요. 하여 사행을 바라보는 생장소멸의 법칙과 토를 바라보는 생장소멸의 법칙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리적으로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여 난간망에 가장 두려운 게 토예요. 토는 생장소멸의 법칙이 없으니 감한다 가하다 감 덜한다 가 더한다라는 게 없어요. 목은 본기는 뭐예요? 이게 솟구치는 기운이죠. 솟구치는 기운이 가장 맹렬할 때 언제예요? 겨울이요. 아니 이 사람들아 날씨 따뜻해져서 언땅을 뚫고 나온 이후가 봄이잖아. 언땅에 움직임 누르려고 하고 안 대주려고 뿌리 내리면서 막 올라가려는 게 겨울일 거 아니야. 목의 본기 솟구치는 기운이 가장 강렬한 생지 가장 왕성할 때는 가장 생동감이 있을 때는 겨울이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봄이고 그것이 본기 자라는 기운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것은 여름이고 완전히 소멸한 건 가을이고 토는 그게 없어요. 난간망의 지체계가 사행의 본류를 알려주고 토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줘요. 응? 질문. 자, 여기까지. 질문. 이 강의만 해도 저 돈값은 했어요. 한 달치 선물 좀 내셔도 됩니다. 저 시리움파에 도원이 아니면 어디 가서 이 강의 못 들어요. 질문. 선생님들 정말 자세히 하셔야 돼요. 음양오행론은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 그래프가 2단계에서 근데 처음 들어오는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순수 오행론하고 그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오행론은 음양학에서 비롯된 오행론이에요. 한나라 만렵에 순수 오행론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오행론하고 틀려요. 그것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하면 토도 장생지를 따져요. 그러면 음양은 없나봐요. 음양학에서는 순수하게 토는 생장소멸의 법칙이 없거든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죠? 좀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